수능 한국사의 난이도 너무 쉽다. 두 번째 특징은요, 절대 평가다. 명량대첩, 시래기는 12축의 배가 있습니다. 딱 나온단 말이에요. 1번 임진왜란, 2번 병자호란, 3번 청일전쟁.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수능 한국사에서 난이도를 찾는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내신 한국사가 있잖아요. 문제를 봤거든요. 대박! 야, 이걸 어떻게 풀어? 학교 수업 시간엔 학원 가면 학원에서 해당 학교의 역사 선생님의 성향과 문제 스타일을 분석을 해준 수업을 듣고 있어.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습니까? EBS 한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학생들이 만날 한국사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 텐데요. 뭐니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꼭대기에 있는 시험 뭘까요? 그렇죠. 수능 한국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한국사 이야기 먼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수능 한국사 가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시험이 있냐면 내신 한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한국사 말씀을 드릴 거고요. 놀랍게도요, 수능 한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이후 또 한국사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수능 한국사입니다. 자, 이 수능 한국사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수능 한국사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문과건, 이과건, 예체능이건, 물론 지금은 문이과 구분이 없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이 한국사는 반드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한국사 시험을 응시 안 하면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봐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한국사의 난이도 너무 쉽다. 쉽다. 요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절대 평가다라는 겁니다. 쉽고 절대 평가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한국사를 모든 학생들이 보도록 만든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양, 역사 지식을 묻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제가 수능을 보고 한국사를 보고 그 다음날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언론에서 야, 수능 한국사 이래도 되나?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언론에서 이 수능 한국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순신 장군을 딱 자료로 주고 딱 읽으면 이제 이순신 장군 나와요. 명량대첩, 시래기는 12축의 배가 있습니다. 딱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 다음에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보기가 나갑니다. 1번 임진왜란, 2번 병자호란, 3번 청일전쟁, 4번 러일전쟁, 뚱분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그렇죠.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또 이런 질문도 나갑니다. 세종대왕 자료를 줍니다. 세종대왕 또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왕과 관련된 행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런 선지가 나가면 답이 뭐냐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이게 답이에요. 아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이걸 못 고른다고? 언론에서 아니, 고3 수능인데 이순신 임진왜란, 세종대왕 훈민정음 이게 답이라고? 라고 하면서 이제 고3 수능 한국사 이래도 되나? 이런 그런 헤드라인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한국사를 이렇게 필수로 만들고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했던 그 목적은 뭐냐면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한국사에서 난이도를 찾는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마 이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저렇게 문제가 나간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역사를 즐기면 재미있게 느끼고 그냥 신나게 즐기면 그럼 수능 한국사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냥 즐기는 것 그 자체로 수능 한국사 1등급 맞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이게 사실 목적이에요. 이렇게 지금 쉽게 내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 교육, 역사 교육의 정상화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뭐 너무 어려우니까 막 외우고 막 그냥 동그라미 치고 부모님들 기억나시죠? 옛날 한국사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한국사 막 그 시간만 되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런 생각들 아마 떠올리실 텐데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늘 수능 한국사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역사를 가르친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수능 한국사처럼 이제 문제가 나올 테니까 가르치면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 또 야사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 만나는 그 시험, 수능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고 쉬워요. 그런데 내신 한국사가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 내신 한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내신 한국사는요, 아쉽게도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줄을. 1등부터 끝등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겠죠. 제가 내신 한국사 문제를 봤거든요. 대박! 야, 이걸 어떻게 풀어? 와, 변별을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문제 틀 자체도 바꿔요. 예를 들면 뭐 자료를 주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역사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그 차원이 아니라 문제의 틀 자체에서 그걸 다 골라야 되는 거예요. 다 골라내면 그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일일이 또 옛날 부모님들이 공부했던 그런 방식으로밖에 공부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한국사 내신을 반영한 곳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내신은요. 그냥 어떤 특정 과목만 가지고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수시라든지 또는 뭐 학종에서 이제 또 이렇게 내신만 또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전체 과목을 토탈로 해가지고 몇 점 몇 이상은 어느 대학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사 내신도 대학에 가는데 무조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체제 속에서는 한국사를 그렇게밖에 공부할 수 없겠다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뭐 외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시험 범위를 봤는데 와, 그냥 통째로 그냥 전근대가 그냥 시험 범위야. 통째로 근현대가 시험 범위야. 막 범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범위는 많죠. 문제는 어렵죠. 학생들은 정말 머리를 정말 이 머리에서 열이 날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건 이건 좀 상대평가고 줄을 서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를 읽어봐라라는 이야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요. 교과서를 읽다 보면 바로 주무실 겁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고 또 이게 문해력 자체가 요즘 또 학생들은 좀 다르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신을 준비할 때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되겠죠. 내신 문제 누가 냅니까? 나 진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내신 문제 누가 냅니까? 학교 선생님이 내십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의 성향, 학교 선생님의 문제 스타일,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는 내용, 이걸 잘 들으셔야죠. 나 요즘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학교 수업 시간엔 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학원 가. 학원 가면 학원에서 해당 학교의 역사 선생님의 성향과 문제 스타일을 분석을 해준 수업을 듣고 있어.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습니까? 아니 선생님을 보면서 분석을 해야지 왜 그 시간엔 자고 밖에 나와가지고 학원 가가지고 그거를 분석한 걸 듣고 있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준 거 이거 중요해, 이거 나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놓치지 말아야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1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요. 그렇게 학교 수업 시간에 들은 다음에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정리 방법, 좀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시간을 굉장히 줄여줍니다. EBS 한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대한민국 일타 강사 한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면서 효율적으로 일단 쭉 흐름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많은 범위가 어떤 맥락을 타고 가는지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세부적인 사를 내신 문제집 있잖아요. 내신 문제집 풀면서 문제 적응력도 올리고 살을 붙이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내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능 한국사는 그냥 즐기면서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가셔도 1등급 받는다. 내신 한국사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일단 제발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문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라. 제발 그 시간에 자지 마라. 1단계, 2단계. 그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인터넷 강의로 한번 쭉 들으면서 흐름을 잡아라. 3단계, 문제집을 풀면서 거기에 살을 붙이면서 문제 적응력을 높여라.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면 조금은 고통스럽겠지만 내신 한국사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해결되셨죠? 수능 한국사, 내신 한국사. 그런데 이 수능 한국사와 내신 한국사가 과연 그러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팁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놀랍게도요, 수능 한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해 무려 60만. 우와, 무슨 시험인데 수능보다 더 많이 보는 시험일까요? 그 시험이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정말 이 대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 있는 사람 거의 90% 정도. 초, 중, 고 한국사를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무조건 도움됩니다. 역사 좋은 게 뭡니까? 안 변합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심화 1급 도전하래요. 헐, 심화 1급은 20대도 합격할 확률이 40%밖에 안 돼요.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입니다. 역사가 어찌 보면 뒷담화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한국사 공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간 순간 어마어마한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험하면 어떤 시험이 떠오르시죠? 뭐니 해도 수능일 겁니다. 그죠? 작년에 수능 응시생이 49만 명. 와, 어마어마한 인원이 시험을 봅니다. 수능 시험 듣기 평가 때는 대한민국 상공에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외국인들한테는 믿거나 말거나의 어마어마한 시험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49만 명이 보는 그 시험보다
더 많은 응시생이 보는 시험이 생겼습니다. 한 해 무려 60만. 우와, 무슨 시험인데 수능보다 더 많이 보는 시험일까요? 그 시험이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주로 보는 그 세대는요, 압도적으로 20대입니다. 자,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많이 볼까?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공무원이 되고 싶다. 또는 군인이 되고 싶다. 또는 교사가 되고 싶다. 또는 공사. 아이고 요즘 인기 많지 않습니까? 뭐 무슨 공사 무슨 공사. 그죠?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꿈이 있다. 그럼 무조건 이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공사는요.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그 급수에 따라서 가산점이 주어지기까지 합니다. 이러니 취업을 해야 되는 20대 청춘들한텐 이 자격증은 무조건 필수예요. 무조건 필수예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그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축제 기간입니다. 축제 기간에 왜 나를 부를까 했더니 저 같은 또 인문학 강연이 또 하나 있어줘야 다 놀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깜짝 놀랐어. 대박. 정말 이 대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있는 사람 거의 90% 손들어요. 와, 내가 그걸 보고 와, 정말 이 한국사의 위상이 엄청나구나. 네,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 중, 고 한국사를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무조건 도움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역사 좋은 게 뭡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초, 중, 고에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20대 청춘 그 시기에 들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학생이 그런 어떤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는 그 시점에서라면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국사 이렇게 중요해? 그럼 지금 끝내야지. 그걸 억지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유용한 게 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때 왜 역사가 재밌어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도전을 하면 합격을 하면요. 굉장한 성취감을 갖게 돼요.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자격증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자격증은요. 손으로 꼽아요. 대부분 사단법인이 주도하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자격증입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좋잖아요, 이 자격증이요. 근데 그 자격증을 초등학교 때부터 따는 거야. 그리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심화 단계와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계가 6급, 5급, 4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6급부터. 그리고 심화 단계가 3급, 2급, 1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부터 준비하는 건 몇 급부터 시작할까요? 6급부터 가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 6급. 기본 6급 합격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단계씩, 그다음에 5급 도전해볼까? 또, 그러니까 이런 성취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으니까. 그리고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는요, 굉장히 문제의 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그 변별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날개에 있는 거 끌어와가지고 답을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요, 아주 문제들이 재미있고 억지로 외워서 보는 그런 시험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와 문제의 어떤 그 질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했는데 나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는 분들 제발. 제가 이렇게 그 항상 능력검정 시험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채팅창을 이렇게 보면 선생님 우리 엄마가 심화 1급 도전하래요. 헐, 헐, 아니 심화 1급은 20대도 합격할 확률이 40%밖에 안 돼요. 그거를 지금 충격적인 댓글을 봤어요.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심화 1급을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뭐 물론 초등학교 2학년이 심화 1급 붙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다 다 지워버리시더라고. 그래? 초등학교 2학년이 심화야? 그럼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정말 특수한 케이스고요.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1급 합격하면 그 다음은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 뭔가요? 만점인가요? 그러지 마세요. 기본 6급부터 재밌어요. 문제들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씩 그 성취감을 가져가는 거 좋지 않습니까? 1년에 6번 시험 봅니다. 네, 하나씩 매번 가면서 칭찬해주면서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연스럽게 역사가 즐겁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감이 잡히시죠? 네, 우리 아이가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되는지 수능 한국사, 내신 한국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까지 딱딱딱 알려드렸습니다.